자, 오늘은 소유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파란 책, 민법 기출지문 OX 훈련. 자, 45페이지 3번에 보시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 세 가지가 이제 사실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동산이더라도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조문, 이건 뭐 조문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1번.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252조를 보면은 1항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무주물 선점이라 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물건은 무주의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동산은 대표적으로 산토끼, 물고기 이런 게 있죠. 그거는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어버립니다. 이 항에 보시면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아니고 국유로 한다. 그래서 1번은 맞죠.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틀렸네요. 252조 1항 보세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소유의 의사.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당연히 자주점자입니다. 자주. 그래서 선점의 요건은 자주 요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주점유는 선점에 의한 취득 요건이다. 이래야 맞죠, 그죠? 자, 4번에 이제 부합, 혼화, 가공이 있습니다. 자, 부합은 실제로 두 개가 하나로 붙었다. 혼화는 섞였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창조했다. 이거를 가공이라 합니다. 자, 부합은 부동산끼리 부합도 가능하다. 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혼화는 동산 간의 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8조에 보시면 동산과 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은 혼화 대상이 아닙니다.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동산의 가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59조에 그죠? 그래서 혼화와 가공은 동산을 대상으로, 부합은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습니다. 자, 뒤에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른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자,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은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그죠? 축조한 을의 소유에 속한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했다. 그러면 을의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축조한 을이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은 X. 자,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 자, 수목이 또 잘 나오죠, 그죠? 수목.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 또는 농작물을 경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토지에 부합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 소리 없으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합한다. 그래서 땅 주인 갑이 소유하게 됩니다. 뭐 보상 문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독립이 된다면 나무를 심은 자 을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독립이 되려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시방법을 갖추었거나,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거나 이렇습니다.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 이 말은 땅 주인,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심었다.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심었거나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거나 이런 경우에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농작물은 땅 위로 올라와서 성숙만 됐다면은 성숙을 전제로 절대 부합하지 않고 항상 독립이 되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 을이 소유합니다. 항상. 성숙을 전제로. 그래서 수목하고 농작물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갑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독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공시방법, 즉 등기를 했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독립, 또는 정당한 권한으로 심어도 독립. 정당한 권한은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았거나 토지 소유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거나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은 당연히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맞네요. 자, 3번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자, 농작물이 나오면 아무 소리 없으면 성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 밑에 들어있다. 미성숙. 땅 위에 올라왔다. 성숙. 그래서 성숙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경작자에게 있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정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건물이 나오네요. 건물.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주인입니다. 건물 주인. 을이 임차인입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임차인이다. 갑은 소유자, 을은 임차인. 자, 그런데 을이 갑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정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축된 부분이 부합이 되느냐, 독립이 되느냐. 아무 소리 없으면 대원칙은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돼버리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갑이 차지하게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축된 부분이 독립이 될 수도 있다. 독립이 되면은 임차인 정축한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독립이 되면. 독립이 된다는 것은 뭐 두 가지죠. 그죠? 구조적으로 독립이 된다. 기능적으로 독립이 된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벽으로 쳐져 있다. 이 말이고, 기능적으로 독립은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층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복층식 구조라 그러죠. 복층식 구조. 복층식 구조. 그래서 밑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 근데 아무 소리 없으면 일단은 부합이 된다 하고, 그죠? 예외적으로 구조상으로, 기능상으로 독립이 되면은 독립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에 보세요.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되잖아요. 부합이 되면은 정축 부분은 원래 소유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정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래의 건물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런 이야기죠.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축 아닙니까? 부동산끼리도 부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고. 자, 6번에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가결이 아니고 가격입니다. 가격.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갑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이란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이 집에다가 벽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벽지, 요렇게. 그리고 벽지를 붙여버리면 벽지는 집에 부합이 됩니다. 부합이 되어요. 그럼 집은 부동산이고 벽지는 동산 아닙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벽지가 붙은 요 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집값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고 벽지는 워낙에 고급 벽지라서 1000만 원짜리다. 좀 우습지만은 이렇게 100만 원짜리 집에다가 1000만 원짜리 벽지를 붙였어. 그럼 도합 1100만 원, 100만 원 가치의 이 집도 부동산 소유자 갑이 소유합니다. 대신에 갑이 소유하고 을에게 1000만 원 보상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은 가치와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6번은 맞네요. 자,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맞습니다. 자, 7번은 지금은 제외. 자, 8번에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그 말은 정당한 권한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 땅 주인으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땅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 사용대차는 뭐 대가 없이 공짜로 빌리는 것을 사용대차랍니다.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에 그 말은 땅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서 수목을 심었다.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수목을 심었기 때문에 그때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그죠? 나무를 심은 사용차주이다. 맞네요. 그죠? 사용차주. 빌린 사람을 사용차주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을 사용대주라고 합니다. 자, 8번은 맞습니다. 9번도 우선은 제끼시기 바랍니다. 7번하고 9번은 제끼고,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가 있네요.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 하나는 합유, 하나는 총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공유는 단순한 재산의 결합 상태이고, 요 합유는, 그죠? 공동, 사업 목적으로 항상 같이 소유하는 것을 합유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유는 공동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3명 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했다. 그걸 공동상속재산이라 합니다. 자, 합유는 대표적으로 조합재산이 있습니다. 조합재산. 총유는 단체, 교회, 그죠? 사찰, 종중이 관여하는 재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교회, 사찰, 이 교회, 사찰, 종중 이런 것들을 그 단체니까 사단이라 합니다. 원래 단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재산을 요소로 하면은 재단, 사람을 요소로 하면은 사단. 여기는 사람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면 사단은 두 종류가 있죠. 등기를 하면은 사단법인, 등기를 안 하면 비법인 사단. 교회, 사찰, 종중은 설립 등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특징을 잡아볼까요? 지분. 당연히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합유 지분도 있습니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요. 그 다음, 이 지분을 처분할 때 공유 지분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 지분을 처분하면은 구성원이 바뀌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여기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재산을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 합니다. 자, 공유물은 분할도 자유입니다. 근데 합유는 분할을 해버리면 또 사업을 망치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분할이 금지된다. 조합체가 끝나야 분할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금지. 그리고 총유에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의 경우에 자, 공유 지분은 지분을 등기합니다. 지분 등기. 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 자체를 등기해요. 근데 합유는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는 합유 관계에 있다. 합유 취지를 등기합니다. 합유 취지를 등기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총유는 당연히 이 단체가 등기되느냐. 자, 이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총유를 간단하게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총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 산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 구성원이 A, B, C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는 목사님이야. 목사님. B, C는 신도입니다. 신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 산에 대해서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합니다. 목사님이 신청해요. 그 다음에 명의, 등기부에 올라가는 이름은 교회 명의로 올라갑니다. 교회 명의. 이렇게. 그런데 소유는 구성원이 소유합니다. 소유. 이거를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총유라고 한다. 자, 그래서 대표자 A, 목사님 A가 등기를 신청하면 갑이라는 교회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소유는 교회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인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자, 공유물은 분할이 자유인데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금지할 수도 있거든요. 특약으로. 이쪽이 조금 치울까요? 복잡한데. 자, 공유물은 분할이 자유이지만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5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세 사람이 만약에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그래서 세 사람 사이에는 분할하지 맙시다.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 자, 그래서 1번은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나중에 다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그 말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5년 이내로 특약을 했다가 나중에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갱신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 맞고. 이번에 합유자는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합유에는 공동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구성원이 교체되면 사업을 망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래 맞죠? 2번은 X. 3번의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행위. 자, 우리가 공동 소유물에 대해서 행위가 3개 있거든요. 하나는 보존 행위, 하나는 관리 행위, 하나는 처분, 변경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존 행위는 그죠? 공유와 합유에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조차도 각자 단독으로 못하고 반드시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보존, 합유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총유물 보존은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에 비법인 사단의 사원 개인은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총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번은 틀렸네요. 자,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은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자, 우리가 여기 아까 보세요. 자, 공유 지분은 그죠? 처분이 자유이고, 그죠? 처분이 자유이고, 그죠?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유로 봅시다. 공유면 C가 C-한테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유. 근데 만약 이것이 합유가 되면은, 그죠? 합유가 되면은 처분이 돼버리면 자유롭게 처분이 돼서 구성원이 교체되면은 사업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A, B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C가 아버지입니다. C-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되겠느냐. 자, 그래서 공유의 경우에는 상속도 자유입니다. 뭐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유에서는 상속이 금지됩니다. 금지. 왜?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망난이야. 그럼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들어오면은, 그죠? 사업을 역시 망칩니다. 그래서 공유에서는 공유 지분은 처분도 자유, 상속도 자유. 합유 지분은 처분도 전원 동의 얻어야 되고 상속은 아예 금지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에 합유자 중에서 1인이 사망하면은, 그죠? 그의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상속한다. 틀렸습니다. 그 상속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유다. 그러면 C가 사망하면은 아들에게 지분이 포괄 승계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C의 지분이 잔존 AB에게 분할되어서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소유, 공동소유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공유에 관해서 아주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